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내공을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성남 신부님 오셨습니다. 리더십 특집인데요.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가 절대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재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독재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신부님 누구세요? 본당 신부들이죠. 그러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저 너무 크게 웃었네요. 근데 예. 왜 그런 말씀을? 신부님도 본당 신부를 저도 본당 신부 오래 하셨죠. 했죠. 네. 예. 하다 보니까 독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네. 예. 근데 왜 독재를 하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일을 도맡아 하는 구조여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일의 효율성을 높이려면은 네. 시간을 전략하고 빠르게 결정 내려면은 혼자서 결정하는 게 제일 낫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런 생각 때문에 독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본당 일에 대해서는 신부님이 사실 경험도 제일 많으시고 전문성도 제일 그럼 축적돼 있고. 정치가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대통령 얘기를 하려고 독재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네. 대통령 같은 분은 정치한 지 얼마 안 된 분이고 1년 네. 남짓 그리고 정치 영역이 새로울 텐데도 그런 생각을 할까요? 지금 양반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네, 코멘트 대상 아니고. 제가 오늘 독재자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는 저 사회심리학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고 네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 때문에 불행해지고 정치 때문에 행복해질까? 네. 근데 그게 리더들한테 달려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면 시모님 말씀은 정치 지도자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네요. 리더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네. 민중에 의해서 역사가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그 민주론도 있는데 제가 다른 나라들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네네. 다니면서 그 국민들이 행복해하거나 아니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왜 이럴까 그랬더니 거의 지도자 문제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면은 국민들이 행복한데 이게 독재자가 될수록 국민들을 위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교황님 말씀을 들으면 네. 모든 전쟁은 다 패자다. 전쟁 그렇죠. 뭐 이겼다 하더라도 패자다. 뭐 지금 우리가 당대의 불행한 사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잖아요. 네. 소련의 침공으로 시작됐는데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네요. 저는 입에 붙어서요. 그럼 러시아의 지도자는 독재자일까요? 독재자의 면모가 있겠죠? 푸틴 같은 경우에는 그 독재자 유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하나는 어떻게 스탈린하고 이제 푸틴을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는데 스탈린은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고 푸틴은 우월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독재자 네. 유형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제로 스탈린의 아버지는 술 먹고 길에서 동사를 했어요. 비참한 죽음이네요. 네. 그런데 스탈린이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아버지하고 비슷한 성품을 갖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탈린은 그 어머니가 스탈린을 출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가진 건 없고 그래서 신학교를 보냈죠. 네. 그 러시아 정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러시아 정교의 신학생들이 다 부자들이었어요. 부잣집 아들들. 일종의 귀족이나 이런 가문들이 많이 왔군요. 그렇죠. 러시아 정교에서. 그러니까 가난한 집 애가 들어왔으니까 그 신학생들이 그 사람을 그냥 돕겠어요. 무시를 했죠. 놀림감이 됐나요? 그렇죠. 그래서 스탈린의 상처를 받고 퇴교를 하고 자진 퇴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레닌 쪽에 붙었죠. 네. 그래서 레닌의 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레닌의 뒤처리를 다 했어요. 레닌 대신 감옥을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열등감을 권력화시키는데 전력을 다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레닌이 스탈린에게는 절대로 이렇게 권력을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레닌은 스탈린이 어떤 사람인지 감파한 알았죠. 거군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쓸모가 달랐군요. 그렇죠. 레닌이 죽고 난 다음에 스탈린이 그 방에 들어가서 유서를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제가 그루지아 가서 알았어요. 그 스탈린이 태어난 곳이 소련이 아니라 그루지아더라고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 안에 있었지만 그렇죠. 그루지아 예전에 예. 조지아라고도 불렀죠. 조지아. 네. 예.
근데 예전에 이제 그루자라고 불렀는데 거기 스탈린 박물관이 있는데 네. 거기서 스탈린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린 시절이 불행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거기서 알았죠. 근데 푸틴은 좀 반대예요. 푸틴은 가난한 집에서 자녀가 많은 집에 귀한 손? 근데 과보를 받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스탈린은 열등감인데 푸틴은 반대로 오만 증후군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아, 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여러 그렇죠. 가지 신드롬 중에 예, 하나군요. 예, 오만 증후군. 네. 증후군. 그러니까 세상에 나만큼 잘난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자랐다라는. 아, 그래서 푸틴 대통령 보면 누구 만날 때도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만나고 이런 게 예. 그런 오만 건방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아. 예, 다른 사람을 갖다가 깔아뭉개는 거죠. 네네. 인격적으로. 네. 그리고 자기가 우위에 서고 싶어 하는데 그런 심리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컴플렉스도 독재자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오만한 사람은 그 독재자가 오만도 되기 컴플렉스인 쉽겠네요. 거예요, 근데, 결국. 아, 이게 열등 오만도 컴플렉스냐 네. 우월 컴플렉스냐의 문제이지 컴플렉스는 똑같아요. 이게 병적 그 컴플렉스가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는데 문제는 병적인 컴플렉스가 문제라는 거죠. 네, 그게 네. 지나친 우월감이거나 지나친 열등감일 때 그게 문제를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푸틴 같은 경우는 지나친 우월감을 가졌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약간의 컴플렉스는 있는 게 좋은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발전도 어느 정도는 하고. 갖고 있어야 돼요. 네네. 그리고 뭐 예. 자기 스스로 뭐가 문제니까 고치려고도 노력하고. 예.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는 심리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나 다 안 좋아요. 네. 특히 심리적으로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거는 아주 이렇게 그 경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푸틴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우월감을 가진 사례고 적당히 가지면 자존감, 뭐 자부심 정도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극단적이면 네, 자기 병적인- 도취에 빠지게 네, 되는 거죠. 네. 아주 심하면은 이게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망상 상태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내가 신이라는 망상 상태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분들도 좀 있죠. 이를테면 사이비 있죠. 교수나 예. 네. 사이비 교원은 뭐 당연히 그쪽에서는 본인이 신이라고 그래야지 추종자들이 생기니까 또는 뭐 신의 당연히. 아들이거나 이런 거죠. 예, 신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아. 거기에 이제 단계가 있어요. 네네. 되게 이제 사이비 교주들이 첫 단계에서는 자기는 신의 종이라고 시작을 해요. 종으로. 아 처음에는요. 네, 처음에 네. 종으로 시작하다가 조금 지나면은 이제 신의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그 단계가 지나면은 이제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신천지의 이만희, 통일교회, 문선명 다 똑같은 그런 심리적인 변화 과정을 겪었죠. 근데 이게 정치인들도 비슷한 과정을 밟는다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교주는 스스로 신의 자리까지 갔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신이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분은 안 죽습니까? 죽죠. 그러니까 당연히 죄송합니다. 당연한 질문인데 당연히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그거 뭐 예. 자명한 뭐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네. 저 사람이 불멸할 사람이 아닌데 네. 신이라 그러면 저거 사기꾼 아니야?라고 일반 사람은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거기 신도들은 그걸 믿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막상 그래서 그 교주 또는 신을 참칭한다고 할까? 신을 뭐 사칭하는 네. 이런 사람이 죽고 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와해입니까? 아니면 아니, 어떤 논리 개발이 또 이대 됩니까? 교주. 아, 이대 교주가 신이 생긴 옮겨 다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 북한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김일성이 아, 죽고 네네. 김일성이 신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김정은도 신이 되고. 네. 그 지금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이 정일, 네. 김정일도 신으로 올라가고 김정은이 이제 그 교주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 말하기를 그래서 북한은 이제 종교 체제다. 네, 종교 라고 체제 얘기를 같아 하는데 보여요. 네, 백두 혈통 그렇죠. 뭐 이렇게. 이게 사이비 교주들이 가지는 그런 어떤 방법, 네. 생존 방법하고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조직 원리나 또 심리 원리이기도 할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을 세르부스 세르비 종의 종이라고 부르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황이 독재하는 걸 막기 위한 어떤 언어적인 수단일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자세를 그렇게 가져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종의 종이라는 건 종은 신부님 같은 분들 이 종이고 종의 예, 종이라 일단 그러니까. 종의 종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사이비 교주들은 이제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정치인들도 신의 단계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단계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신의 대리인까지 간 사람들은 꽤 있죠. 아, 현실 정치에서요? 네, 어떤 네. 사람들이 있을까요? 리베 가다피가 그랬죠. 아, 리비아 예, 가다피요. 가다피가 네. 예, 본인이 이제 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을 했었고, 가다피도 최후는 정말 비참했는데요. 그렇죠. 네. 그 투르크메니스탄의 초대 대통령, 2대 대통령도 자기들을 신격화시켰어요. 투르크메니스탄 소련 연방 해체 이후에 독립한 나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최근의 일이네요. 90년대. 거기 네. 거기 초대하고 2대 대통령이 처음에는 국가 전체를 이렇게 흰색으로 도배를 하라라고 지시를 내서 국가 전체가 자동차 색깔이고 건물 색깔이고 다 화이트로 칠했어요. 정말 죄송한 남의 나라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죄송한데 웃기는 나라네요. 정말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종의 그런- 광적인 상태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서 국가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첫 단계가 뭐냐면은 내 얼굴이 방송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예전에 저희가 뭐 전땡 그랬잖아요. 네, 땡전 뉴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9시에 예. 땡 치면 전두환 예. 대통령은 또한 이순자 여사는 예. 이렇게 근데 뉴스가 그 나왔죠. 정도가 아니고 아. 방송 전체를 도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자기 얼굴을 도배하는 면적이 독재화하는 그 과정과 비례해요. 아, 텔레비전 화면에 얼굴을 다 채워야 되는 거군요. 안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예, 거군요. 그 정도가 아니고 네. 찻잔에도 자기 얼굴을 새기게 했다 그래요. 아, 일반 시민들이 예. 먹는 찻잔에요. 찻잔에도 자기 얼굴을 새기게 하고, 뭐 길거리 곳곳에 자기 초상을 다 붙여놓고. 그건 어떤 심리입니까? 아니 그게 이제 오만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아. 그게 오만 증후군이 그게 달하면은 과대망상 같은 그러니까 게 생겨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국민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이니 나는 신이에요. 신의 반열에 예, 있는 예. 분이니 예. 차를 마실 때도 내 얼굴을 보면서 마시면 그렇죠. 니들이 즐겁지 아니한가 뭐 그렇죠. 이런 겁니까? 예. 와 그래서, 세상에. 네. 그래서 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독재자들이 이제 독재 징후를 보이는 첫 단계가 뭐냐면 어록을 만들어요. 네. 모택동 어록, 뭐 무슨 어록 이런 식으로 아니 어록. 뭐 지도자들은 현대 지도자 대한민국 대통령들도 연설 문집 같은 걸 내지요. 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암기를 시키고, 네 암기. 암기시키고 그걸로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을 갖다 본다든가 이제 이런 그런데 쓰는데, 어록이 이제 자기 과대망상적인 독재자가 되는 이제 첫 단계 징후인데, 네. 그게 이제 진화가 돼가지고 아주 심해지면은 어록이 경전으로 바뀌어요. 아 외워야 되는 수준이면 경전이네요. 성경으로 바뀌어요. 네. 경전으로. 네. 이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들이 초대 2대가 그 짓을 했다는 거죠. 아, 어록으로 경전을 만든다. 예. 그럼 그런 분들은요. 이를테면 전능, 그러니까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친놈들이죠. 그 방송에서 쓰기에 적합한 말은 아닌데 예. 적합하진 않은데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뭐 크레이지를 번역하면 미친 거 아닌가요? 네. 예. 미친 사람들이죠. 와, 예. 심각하네요. 근데 다시 푸틴 대통령으로 가면 이분은 그러면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약간 광적인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냥 오만이 지나친 상태입니까? 오만이 지나친 상태, 아직 신적인 단계까지는 안 간 것 같고요. 네. 오만이 지나친 상태인데, 이 사람의 정말 문제는 뭐냐면은 편집증이에요. 아, KGB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비밀 정보기관 그렇죠. 출신. 의심이 많아요. 네. 근데 의심은 반드시 피해 망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의심이 너무 많으면은. 아 누가 나를 해코지한다. 그렇죠. 누가 뭐 어떡할 거다 이런 거요. 네. 뭐 이렇게 조현병 환자들이 뭐 누가 나한테 도청 장치를 네, 해놨다 네, 그런 네, 얘기를 네. 하는데 네. 그게 이행 감시 편집증 도청. 환자들의 네, 네. 그 증세거든요. 아, 그걸 푸틴이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징후를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은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믿을 사람이. 옛날에 궁예가 그랬다 그러죠. 네. 예, 궁예가 자기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 관심법 이런 그렇죠. 얘기였습니다. 네. 그 이제 일종의 이제 독심술인데, 네. 독심술로 내가 사람 마음을 다 안다 그런 사람들은 되게 분열증 환자들이라 그래요. 네. 정신 상태가 분열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다른 사람한테 투사를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거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망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개인이 망상적인 삶을 살면 개인과 또 가족의 불행으로 끝나겠지만 국가 지도자가 망상 속에 살면 권력을 잡으면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히틀러를 저희가 굉장히 경계했던 이유가 네. 망상 때문에 그랬거든요. 히틀러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네. 열등감이 많고 지능은 낮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선전선동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전성동을 잘하는 것도 능력 아니었나요? 근데 그게 지능 합리적인 어떤 추론과 객관적인 논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감각적으로 요새 유튜브 같은 데서 막 자극적인 말로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하고 비슷한데 그런 사람들은 독서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인간의 뇌가 영장류, 파충류, 포유류 뇌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장류이긴 한데 이 안에 그것도 들어와 있다고. 사람들 얘기할 때 저 네. 벌레만도 못한 놈, 저 짐승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뇌 중에서 파충류의 뇌가 발달되면은 이제 그 벌레만도 못한 짓을 한다는 거죠. 또 포유류의 뇌가 발달하면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속말로 얘기할 때 무슨 그 잔머리 지수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잔머리. 공부를 못하는데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 히틀러는 파충류의 뇌가 발달된. 네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학문을 연구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는 건 못하는데 사람을 속이거나 선전선당하거나 이거는 잘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 부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푸틴 같은 경우도 공부를 잘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사람을 갖다 굉장히 많이 의심을 하고 그래서 결국 KGB에 들어갔고 거기서 더 많은 의심을 키우고 나왔고 그러니까 자기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은 저도 한번 그 TV에서 봤는데 마시는 그 차에다가 약을 타가지고 그 독사를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면 그거는 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되고 난 다음에. 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을 마약 성분이 든 그 약물을 갖다가 그 사람이 마시는 차에다가 타서 죽였다라고 그거를 보도난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면은 거의 궁예 이상이죠. 무섭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21세기 2022년에도 우리가 독재자를 걱정하기도 해야 되고 사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유가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다 영향을 받잖아요. 지금요. 그런 상황이네요. 그 인간이 진화한다고 생각하세요? 스님 그렇게 물으시니까 자신이 없어집니다. 진화한다고 배웠죠, 저희가. 진화 심리학자들은 진화한다 그러는데 그냥 인간에 대한 그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진화는 끝났다라고 그래요. 오히려 이렇게 퇴행하고 있다라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활, 창 이런 걸로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은 폭탄 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갖다 대량 학살해요. 그렇죠. 이게 발달한 걸까요? 이렇게 야만화됐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역진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말씀이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때 농민들은 농번기에만 일하고 농한기에는 쉬고요. 몇 달 동안. 그다음에 하루 노동 시간도 많아야 한 4시간 5시간 정도였다고 하니 인간이 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화라는 거는 인간이 더 행복하고 편안하기 위해서 진화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사는 걸 보면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사람이 사람을 갖다 대량 학살을 하는 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민족주의적인 그런 명분 하에 영토 분쟁이 있으면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죠.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대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는 그 사람이 이미 괴물이 돼 있다라고 그 얘기하는 거죠. 시민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죄송한데 하여튼 그런 독재자를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라면 왜냐하면 독재자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게 국민들을 문명화시키는 거예요. 문맹화. 공부를 안 시키는데 공부를 안 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국민들을 빈민 수준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를 갔었는데 캄보디아 애들이 꼬마들까지 다 이렇게 뭐 앵벌이를 다녀요. 그래서 왜 엄마들 공부를 안 시키냐 했더니 공부하면 죽는다고. 크메르 로주군한테 그때 지식인들이 네, 뭐 안경만 학살당한 껴도 죽이고 그랬었으니까. 그 기억을 네. 지금도 갖고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애들은 공부를 안 하고 부모들도 공부를 안 시키는데 정부에서도 공부를 안 시켜요. 네. 정부가 모든 그 이렇게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문맹으로 있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시민, 똑똑한 시민만이 그렇죠. 우리를 독재자의 나라가 네. 아닌 국민들의 나라로 이끌겠네요. 우리가 공부하고 깨어 있고 지성인이 돼야지 독재자들이 발을 못 붙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님.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홍성남 신부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